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어제 7시간 대치를 하다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위법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 이게 이제 통일교의 교인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것인데, 하지만 특검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이 당원들의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특검이 아마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정말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검이 하필 어제 이렇게 세 번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느냐.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검이 민주당의 하부 조직처럼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민주당이 가장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의 그 회동, 이게 가짜뉴스로 드러났고, 특별재판부 설치하겠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특별재판부 이 안을 보면 민주당도 이 특별재판부 언제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 내용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협박용입니다. 현재 이런 특별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의 직연재판부의 판사를 보강하는 이 대응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였는데 이 시기를 택해서 영장 집행을 했다. 세 번째 영장 집행을 했다. 이건 정치 보복이고 공작 정치다.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희대 한덕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좌파의 추악하고 엄습한 공작 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때만 되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이 더러운 공작 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서용교, 부승찬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이 현역 의원들에게 어제 있었던 이 당원들에 대한 명부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특검도 고발하겠다.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하고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 전 민주당의 독재, 사법 파괴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설 시간이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 이제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압수수색, 또 사법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특검의 소위 별건 수사, 또 내용이 충분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될 수 있느냐,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느냐,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짚었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특검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차기 대통령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를 예시를 들지 않고 그냥 아무런 누구 이 명단 없이 그냥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누구를 지금 차기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느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58%였습니다. 42%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장동혁 리더십,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파 장동혁 리더십이 굳건하게 장동혁으로 뭉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1001명을 대상으로 16일에서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국이 8%, 장동혁 7%, 정청래, 이준석 4% 이런 순서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17%, 정청래 9%, 김민석이 8%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21%, 김문수 8%, 한동훈 7%, 오세훈, 이준석 4% 이런 순서였습니다. 오늘 조국이 1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조국이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조국은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국이 이 장동혁과 함께 7, 8% 전체적으로는 1위로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을 17%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을 조국혁신당과 합당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과 합당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내에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 조국당의 현역 의원들 12명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모두 지역구로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양해해주지 않으면 조국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험하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 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합당하면 조국당은 소멸을 합니다. 조국은 소멸을 합니다. 지금 뭐 성추행건도 걸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이 17%, 정청래 9, 김민석 8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고를 사람이 조국, 정청래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김민석이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국을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과 민주당은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뭐 2% 이하입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장동혁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1%였습니다. 김문수 8, 한동훈 7 이런 순서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동혁 리더십, 장동혁이 보수우파,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으로서는 그동안 뭐 이재명과의 단독 회담도 했고 또 어제 압수수색을 당해서 당원 명부 일정 기간이고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당원 명부가 압수수색이 되는 이런 사실은 치욕도 겪었습니다. 장동혁으로서는 피를 토할만 합니다. 정말 오는 일요일 동대구역입니다. 오는 일요일 동대구역 전국에서 이제 당원들,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소집을 했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여기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뭐 강성도 있고 뭐 합리적인 뭐 주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가짜뉴스,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는 이건 뭐 합리적이다, 강성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딸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때다.
이렇게 좋은 기회, 이렇게 좋은 명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그런 당협위원장과는 정말 함께 갈 수 없다. 장동혁 리더십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